저는 아시다시피 통계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걸로 유명하진 않더라도 뭐 잘 아시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17세 때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돈 가치는 하락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는 어른이 되면은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거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17살이면 그때가 지금처럼 뭐 책이나 유튜브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오른다기보다는 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는 걸 지금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은 거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사법 독재까지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 이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뭐 2022년 말에 뭐 완전 바닥치고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굉장히 많이 맞춘 거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계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이런 게 보이니까 이런 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요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거는 좀 틀렸으면 네. 좋겠네요. 틀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위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아직 저는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절반은 지지하는 분이 있지만 또 절반은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딱 반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아직은 저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깨어나야 된다고 봐요. 깨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상담 오셨던 분도 제 방송을 보고 많이 제 말이 맞는 것 같고 실제로 그분도 이 부동산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 후레인 TV 보고 자산도 이제 부동산 한 것도 많이 올랐고 그거 이제 팔고 이제 갈아타기로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인데 올랐고 감사하다고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좀 많이 알게 돼서 기쁘다 잘했다고 이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방송이 그래도 뭐 그런 분들이라도 이제 조금씩 깨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뭐 가치가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뭐 좀 우울하다 요새. 우울하다. 근데 진짜 우울해하세요. 네. 진짜 계속 걱정돼서 이렇게 전화가 오시면은 네. 계속 나라 얘기. 우울하죠. 저희가 부동산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죠? 네. 궁금한 거 이런 것도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또 우리는 또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공부를 좀 했는데 네.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은 타격이 있지만 그렇게 있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상류층의 상점이 물건이 없진 않더라고요. 하류층들이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층 이하가 이제 다 무너지고, 근데 상류층들은 오히려 되게 한적해요. 좋은 뭐 해변 가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결제를 하나 봤더니 달러로 결제해, 달러. 어차피 달러로.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를 조금씩 보유하세요. 달러를. 너무 무섭다. 달러를. 아니 왜냐면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 초창기 때도 9% 올랐다. 우리나라도 9% 오를 수 있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잠깐 9% 네. 올랐다. 그게 뭐 단기 뭐 1, 2년이 됐지 3, 4년이 됐지 5년이 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 올랐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 거품이 뻥 터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화 가치 하락을 눈여겨보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달러를 보유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중요한 게 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벼락거지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벼락거지. 맞습니다. 네, 벼락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신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벼락거지라는 게 이제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완전히 직급이 확 뛰어버리니까 벼락거지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탄이 또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달러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달러 베이스잖아요. 금도 달러 베이스예요. 해외 채권도 달러 베이스고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 절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력이 있어서 미국에서 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식으로 안전자산 측면에서 달러를 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상류층들은 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산층 하류층이 문제인데 평균 순급여가 US 달러로 184에서 208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 명목상 화폐, 그러니까 거기 있는 화폐 같은 거, 돈을 막 이렇게 해도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미역가루 끌고 와도. 네, 그렇죠. 근데 물가는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한 70에서 한 180 정도? 1인 기준으로.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해외에서 베네수엘라 사는 사람들 보니까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거나 좀 그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물가 1인 기준에 이렇게가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 돈을 송금 받거나 아니면 이제 배급 받는 거예요. 배급층. 그리고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 친정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굉장히 이제 암울하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 뒤지는 그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내가 30만 원, 40만 원 월급 받는데 1인당 180만 원, 200만 원 써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되겠냐고요. 또 막 실시간으로 올라가 가격이. 맞아요. 그래서 월급 받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달러를 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택하거나 유튜브도 달러로 받잖아요. 유튜브도 네. 그런 거나 근데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엄청 짜죠. 달러 자산 아니면 그 달러 자산 베이스인 해외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도 대안이 될 수 있죠. 뭐 비트코인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런 해외 주식이나 이제 달러를 보유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장은 뭐 올인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씩.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면은 뭐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달러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 정도는 이제 된다. 그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좀 보존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 당장 뭔 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네네.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출을. 왜냐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대출이 또 막힐 수도 있으니까 대출을 갚지 마세요, 여러분. 대출을 갚고 이자만 내고 이 10억이 나중에 그 화장실 휴지로 쓸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 베네수엘라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끔찍하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라. 갚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라.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이제 달러 자산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주식이나 실물 자산이나 그렇죠, 실물 자산이나. 그리고 무주택자는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세요. 어찌 됐건 무주택자는 빨리 사는 게 맞다. 집값도 같이 오른다. 베네수엘라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베네수엘라 주가가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오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그래서 달러 베이스 자산이나 집은 내 집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대출을 갚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또 그런 이견도 있습니다. 야, 너무 극단적이다. 네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느낌의 수준은 네네. 아니지 않느냐.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고 항상 그 최악의 경우를 이제 항상 그 경우를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준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듣는 거는 여러분 자유시고, 여러분 판단하는 건 여러분 자유신데 저는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준비하시는 거고, 아니면 저는 너무 해피하죠. 해피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보험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 계획을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저도 그 막 강요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도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유하게 얘기하지, 제가 뭐 언제 무조건 사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 적 전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인 거고, 저는 이제 집을 내 집 마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셔야 된다고 프렌 TV 나올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집값은 올라왔고, 집값 하락하시는 분단도 있었지만, 전 계속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이렇고 나쁘지 않다고 저는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했던 말을 잘 돌이켜 보시면은 현실화된 게 굉장히 많고, 근데 저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감사하게. 왜냐면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쓰레기통 뒤지고 이런 걸 좀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뭔가 좀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은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아직은 갖고 있다. 항상 저도 희망적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항상. 근데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우나에 있는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시간이? 죽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다시 뒤집어야 돼.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항상 우리가 희망을 잃지는 말자. 재판도 중지됐고. 재판 중지됐어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예상했었고, 이제. 5년 후에나 그렇게 하겠죠. 재판할 텐데. 아니면 그 재판 그걸 아예 법을 바꿔서라도 이제 그 범죄가 성립이 안 되게끔 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5년 후에도. 삭제시켜주는 거예요. 네, 삭제.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위법부도 있고, 뭐 행정부도 있고, 뭐 헌법재판관도 요번에
자기 변호했던 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해상충 충돌이잖아요. 그게 어쨌든. 근데 그래도 뭐 그냥 하자 밀어붙이잖아요. 다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도 많지 않고 옛날 같으면 뭐 난리 났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다 그냥 뭐 괜찮아요.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김밥 먹는 사진이나 올리고. 계속 이제 감성 마케팅 하는 거예요. 감성 마케팅. 예전에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 막 이렇게 애기 안고 막 이런 거 사진 막 포스터 봤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이제 계속 감성 마케팅 할 거예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시장 가서 막 뭐 사 먹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감성 마케팅 하고 막 차베스 부인이 막 영부인이 막 애기 안고 막 이런 거 막 MBC 방송에서 내보내고 뭐 계속 그런 거 할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재밌고도 안타까운 게 그런 감성에 굉장히 약하다. 차가운 현실을 보고 해야 되는데 감성에 너무 많이 휘둘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몰라요 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하나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알면은 이제 부동산이든 정치든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데. 네.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 25만 원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 그런 아 거죠, 좋다. 뭐. 네. 설렙니다. 25만 원 받을 생각에. 안타깝지만 감성이 통하는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돼요. 국민도 그렇고 우리도 감성 마케팅 해야 돼. 감성 마케팅. 감성 마케팅 해야 돼. 아 막 닭살 선천적으로는 그런 게 닭살 돋아가지고. 아니 뭐 그래도 해야지 막 뭐. 간지러워, 막. 아니 근데 그 진심으로 하면 되지. 두드러기 나야 되나? 진심으로. 그런 거 하면? 아니 진심으로 하면 되지. 아니 진심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완전 티인데. 그러니까 F인 사람을 이제 기용하는 거죠.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은 약간 T 성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F인 사람들은 이제 뽑아야지.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부자는 존재해요. 광물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자냐 봤더니 특히 금이나 이제 희귀 광물을 이제 채굴하시는 분들,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쉽지 않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 암시장, 환전임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뛰기. 그렇죠. 이런 건 괜찮다. 이런 거. 예. 이건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업종도 이제 공부하세요. 환전업. 저도 이거는 환전업은 좀 관심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거. 예, 환전업. 환전하는 거죠, 뭐. 달러 환전하고. 달러 많이 보유해가지고 환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업. 이것도 뭐 수입하시는 분들. 이것도 뭐 괜찮다. 수요가 있을 테니까. 고가 수요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수입업. 이런 것도 뭐 하는 거죠. 예, 사치품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전치공사 유착. 이건 이제 그 정치에.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유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도 부자 될 수는 있어요. 딱 붙어서. 그쵸, 거기 예. 정권에 딱 붙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향은 안 맞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무슨 뉴스 공장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예. 될 수 있는 거죠. 예, 해외 그런 거. 자산 운용 플러스 그렇죠. 부동산 투자. 예. 이건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텍사스 집값을 좀 알아봤더니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단도주택.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사더라고요. 텍사스로 가시려고요? 아니 사놓는 거지 뭐 그냥. 미리 하나 사놓는 거지. 그것도 지금 뭐 고민하고 있어요. 카나다 안 가시고요? 미국 해야죠, 그래도 미국. 텍사스, 뭐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뭐. 근데 캐나다 근데 가봤는데 약간 거기는 약간 거기도 활기는 없어서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해서 이런 얘기 내 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좀 그러니까 산 건 아니고 이제 좀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 외국 나가면 그냥 그 이방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고 그다음에 흑인들이 진짜 무시해요, 동양인들, 흑인들이. 그리고 물가도 비싸고 우리나라 보고 해외지옥 진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외국 한번 나가보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 한 번도 해외지옥 얘기하시면 외국 나가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해외지옥이래. 미국 비싸죠. 물가도 비싸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치과 치료받는데 그 30만 원 든다고 그거에서 그다음에 그것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2주 있다 가야 돼요. 2주가 뭐야? 그 감기 걸려도 2주 있다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 치유가 된대요. 갈 때 되면 낫겠다. 그치. 자연 치유가 되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 게 저희는 그 얼마 전에 저도 스케일링 받고 하면은 얼마 안 해요. 몇만 원이 1,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의료계도. 근데 한편으로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건강보험료를 한대요. 한 달에요? 네. 근데 저보다 더 부자이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진짜 한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의료비는 차라리 그 돈 건강보험료 안 내고 나는 의료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부자가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약하고 다른 분들도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비도 굉장히 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들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부자들이 다 돈을 뺏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비 싼 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바로 빨리 되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근데 이제 안타까워요, 그게. 이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한번 외국 한번 나가보고 얘기하시라. 이런 거. 이런 동상, 그 다음에 문구. 감성 마케팅, 문구, 워딩.
그다음에 그죠? 벽화. 예, 벽화, 예, 벽화. 항상 이런 거예요. 항상 이런 워딩. 그런 거에 또 선동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항상. 이게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너무 좋겠다. 예,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예. 저 채널은 틀리기를 원한다. 해로운 채널이다. 삭제. 삭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부동산 전문가는 해로운 전문가다. 삭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출연 금지 출연 이렇게 금지. 되는 거지. 아니면 출연 안 하면 되는데 네.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되는데 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홍위병들도 진짜 아예 모르는 그런 학생들. 한번 그런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영화나 소설도 한번 쭉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 적다. 적다로 할게요. 적다. 적다. 그리고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희망적인 메시지 또 해야죠.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바뀔 만한 건덕지가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거죠. 나오겠죠, 뭐. 명확히는 안 보입니다.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고. 네.